이른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연루되면서 재판을 받아왔던 김경수 도지사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국의 초등학교 돌봄 전담사들이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경남도교육청은 돌봄 공백 최소화를 위해 여러 대책을 마련했지만 학부모와 학생들의 혼란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창원시에 국내에서 처음으로 액체 수소를 생산하는 시설인 액화수소 플랜트가 만들어집니다. 올해 살인 진드기가 급증하면서 경남 지역에 역대 가장 많은 감염병 환자와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경남입니다. 이른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연루되면서 재판을 받아왔던 김경수 도지사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댓글 조작 공모 혐의에선 유죄를 선고받았는데요. 김 지사는 납득할 수 없는 결과라며 즉시 대법원에 상고할 뜻을 밝혔습니다. 장보영 기자입니다. 드루킹 댓글 조작에 공모한 혐의로 기소됐던 김경수 경남도지사. 1심 실형 판결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김 지사가 받고 있는 두 가지 혐의 중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드루킹에게 샌다이 총영사직을 역제안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과 달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드루킹과 댓글을 이용한 여론 조작을 공모한 업무 방해 혐의는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지사가 드루킹과 수시로 연락하며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왔고 주요 쟁점이었던 댓글 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 시연회가 있었던 것으로 최종 판단했습니다. 공판 후 서울 고법을 빠져나온 김 지사는 납득할 수 없는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저로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입니다. 로고 기록을 포함한 다양하게 제시된 입증 자료들을 충분한 감정 없이 유죄를 판결한 것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김 지사는 유죄 판결은 받았지만 법정 구속은 면했습니다.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가 선고돼 피고인의 보석을 취소할 일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지사가 구속되지 않으면서 큰 도정 공백은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남부내륙 고속철도, 진해신항, 동남권 메가시티 등 경남도의 굵직한 사업 추진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지는 않을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걱정해 주신 경남도민들과 국민들께 대단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절반의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흔들림 없이 도정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지사는 사실관계조차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며 이번 항소심에 불복하고 대법원에 즉각 상고한다는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보영입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드루킹 사건과 관련해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으면서 지역 정치권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경남도당은 논평을 통해 경남도정은 큰 혼동에 내몰릴 것이라며 도민들께 석고대죄하고 지사직에서 당장 사퇴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과 함께 김 지사의 거취는 대법원 판결에서 결정될 것이라며 경남도정의 공백이 최소화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네, 전국의 초등학교 돌봄 전담사들이 초등 돌봄교실 지자체 이관 반대와 전일제 근로보장을 촉구하며 돌봄 파업에 나섰습니다. 경남도 교육청이 돌봄 전담사 파업에 대한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여러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과연 괜찮았을까요? 자세한 이야기 구지은 기자와 연결해 나눠봅니다. 네, 구 기자, 일단 돌봄 전담사들의 파업은 예정대로 진행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경남 지역 초등학교 돌봄 전담사 880여 명이 소속을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는 법안 제정에 반대하며 6일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이와 관련해 경남도 교육청은 초등학교 500여 곳의 교장이 돌봄교실 운영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요. 비상 상황에는 교육감과 교육장도 돌봄 지원에 나설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네, 앞서 경남 지역엔 돌봄 전담사 880여 명이 파업을 진행했다고 얘기했는데 이 도내 초등 돌봄 교실과 돌봄 전담사 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네, 도내 초등 돌봄 교실과 돌봄 전담사 운영은 창원시가 운영 학교 수 112개, 교실 수 227개, 초등 돌봄 전담사 227명이고요. 진주시 운영 학교 수가 44개, 교실 수 44개, 돌봄 전담사 89명 등 18개 시군의 총 운영 학교 수는 515개, 교실 수 889개, 초등 돌봄 전담사는 모두 889명입니다. 네, 이번 파업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로의 소속 이관 반대가 주된 내용으로 보이거든요. 자세한 내용을 좀 알려주실까요? 네, 이들은 지방자치단체가 돌봄교실을 운영하도록 한 국회 법안인 온종일 돌봄법을 문제 삼았습니다. 지금은 각 시도교육청이 돌봄교실을 책임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지자체가 운영하게 되면 저마다 재정 여력이 달라 고용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또 돌봄을 민간에 위탁할 가능성도 있어 이 돌봄 전담사의 처우가 더 열악해질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전일제 근로보장도 촉구하고 나섰죠? 네, 그렇습니다. 전일제 근무로의 전환 요구도 있는데요. 돌봄 전담사들 중 80% 이상이 시간제 근무자들로 수당이 보장되지 않는 초과 근무를 떠안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 3일 돌봄노조와 교원단체, 학부모단체, 교육청 등이 참여하는 초등돌봄 운영개선 협의체를 구성하고 이 돌봄 전담사들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자고 제안했는데요. 하지만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가 돌봄을 담당하는 또 다른 부처인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 등도 협의체에 참여해야 한다며 조건부 참석 의견을 내 파업 저지에 실패했습니다. 네, 사실 이렇게 된 이상 돌봄 공백 발생이 불가피해 보이는데 걱정이 클 것 같아요.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담임교사들을 현장에 배치하고 교장, 교감까지 나설 것이라고 교육당국은 밝혔는데요. 하지만 이마저도 안 될 경우 마을 돌봄기관을 적극 활용하라고 각 학교에 안내한 상태입니다. 학부모들에게는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이날은 돌봄교실을 이용하지 말아달라고 양해를 구하기도 했습니다. 교육부는 학부모와 학생들의 불편을 고려해 파업을 자제해달라고 노조 측에 촉구했는데요. 하지만 돌봄노조는 온종일 돌봄법 철회와 8시간 전일제 전환 논의에서 진전이 없다면 이달 중 추가 파업에 나서겠다고 맞선 상태입니다. 네, 이번 파업으로 학생들도 그렇고 학부모들도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번 파업이 오래전부터 예고가 돼 있었다기보단 거의 대부분이 파업 소식을 하루 이틀 전에 문자로 통보받으면서 학부모와 학생들의 혼란은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녀를 혼자 키우는 워킹맘들이나 맞벌이 부부 등은 갑작스럽게 진행된 파업에 부모님이나 지인들에게 어렵게 아이를 맡기거나 연차, 반차를 내고 아이들을 돌봐야 했습니다. 사실 코로나19 때문에 정상 등교가 시작된 지도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바로 이런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 난감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파업으로 지역사회에서도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불편함을 호소하는 의견이 눈에 띄긴 하지만 지지한다는 의견도 덜어 있습니다. 2, 3차 파업도 불사하겠다고 노조 측이 밝힌 만큼 온종일 돌봄 특별법을 둘러싼 갈등 그리고 돌봄 공백을 없애기 위한 장기적인 대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구지은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전국 지방대학 위기 원인과 실태를 진단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을 찾는 연속기획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학생 수 감소 등 다양한 이유로 재정적 어려움에 빠진 지역 대학의 현실을 짚어봅니다. 재정지원대학의 이름을 올린 전남의 대학 2곳은 평균 신입생 충원율이 절반이 채 되지 않으면서 등록금 자체가 줄다 보니 운영비도 줄었고 교직원 임금 체불 규모는 계속 불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소식 서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교육부 대학구조개혁위원회 평가 결과 2021학년도 재정지원제한대학에 광양보건대와 한려대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재정지원제한대학은 전임교원 확보율이나 신입생 충원율, 졸업생 취업률 등이 정부 기준에 미달한 대학을 말하는데 실제로 올해 광양보건대 신입생 충원율은 18%, 한려대는 37.6%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광양보건대의 경우 유망학과였던 간호학과가 폐과되면서 신입생 충원율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교육부가 대학 진단평가를 통해서 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묶었고 재정지원 제한대학 이유형이 되면 국가장학금도 안 되고 학자금 대출도 받을 수가 없는 형편이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굳이 그런 대학을 가야 할 필요가 없으니까 다른 데로 다 가버리는 거지요. 말씀하신 대로 이대로 두면 아마 자연스럽게 학교가 고사되는 지경에 이르게 될 텐데요. 설립자 이용하 씨의 교비 횡령으로 시작된 대학의 부실 경영. 대학의 교직원들은 대학 정상화를 위해서 급여가 지급되지 않아도 수업을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건 학과의 폐과 그리고 퇴직 처분이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퇴직 처리되면 밀린 임금을 모두 한꺼번에 지급해야 하는데 대학의 재정 자체가 부실해 여전히 미지급 상태입니다. 광양보건대만 하더라도 지난 8월까지 교직원 임금 체불액이 47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문제는 체불 피해를 입은 교직원들이 대학 두 곳에서만 수백여 명에 달한다는 겁니다. 현재 대학을 지키고 있는 교수들도 임금을 받지 못한 상태인 건 마찬가지입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서동용 의원은 대학의 정상화를 위해서라면 반드시 정부 차원의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학령 인구가 급감하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립학교법을 개정해서 임시이사 선임대학의 지원을 의무화하고 정상화 이후에도 교육부가 별도로 관리하는 방안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서 의원은 사립학교법상 교비를 횡령한 설립자가 그 금액을 내놓기 전까지는 법인이 해산돼도 돈을 한 푼도 가져갈 수 없다며 설립자 측에 사회 환원을 요청한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어차피 못 가져갈 거라면 이거를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의사표시만 좀 해주면 저희가 좀 풀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거든요. 학교의 수익용 기본재산을 처분하거나 아니면 외부로부터 돈을 차입해서 학교 운영이 가능하도록 조건들을 좀 해야 하고요. 교육부에서 발표한 충격적인 성적표에 대학이 짊어진 재정 부담은 커져만 가는 상황. 위기의 지방대학이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창원시에 국내에서 처음으로 액체 수소를 생산하는 시설인 액화수소 플랜트가 만들어집니다. 경남도와 창원시, 창원산업진흥원, 한국산업단지공단과 BNK 경남은행,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은 6일 창원시청에서 창원수소 액화사업 계약투자 확약식을 개최했습니다. 두산중공업은 창원공장 안 2만 제곱미터 부지에 1년에 액화수소 1,825톤을 생산하는 수소 액화 플랜트를 2022년까지 짓고 이듬해부터 전국 수소충전소 등의 액화수소를 공급합니다. 수소 액화 플랜트는 친환경 에너지인 수소를 액체 상태로 생산하는 설비로 수소를 액체로 바꾸면 부피가 800분의 1로 줄어들어 저장 운송이 편리해지고 수소 인프라 구축 비용도 줄일 수 있습니다. 올해 살인 진드기가 급증하면서 경남 지역에 역대 가장 많은 감염병 환자와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올해 현재까지 전국 230명의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즉 SFTS 환자가 발생해 모두 33명이 숨진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경남의 올해 감염 환자 수는 지난 2018년 28명 이후 이번에 32명까지 늘었고 지난해 한 명도 나오지 않은 사망자 수도 올해 6명을 기록하며 역대 가장 많은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올해 사망자가 늘어난 원인은 도내 참진드기 개체가 급증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배 국제요트대회가 오는 8일까지 통영 한산도 앞바다에서 열립니다. 올해 14번째로 열리는 이번 대회는 미국과 러시아 등 10개국에서 40척 300여 명의 선수가 참가합니다.